네, 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조정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제가 생각하는 메나텍에 대한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을 표현한 그런 제목이라고 보시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맞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도 단계가 점점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지금 여기 이런 상황과 함께 저희들에게 굉장히 우울한 또 두려운 뉴스들도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변이를 계속하면서 델타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었다가 지금 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또 델타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킨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또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는요,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전염력도 강하고 또 폐의 수용체와의 결합력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변이가 되면서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뉴스로 들려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계속 얘기를 했어요. 바이러스는 대안이 없다.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하기 때문에 그 변이된 바이러스까지 대처하기에는 백신이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저희가 세미나에 전문가들 강의나 이런 강의들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이제 정복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공포들이 몰려오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위험을 넘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위험을 넘어갈 수 있는 저는 유일한 대안이 메나테크의 글리코 영양소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세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세포는, 우리 몸의 세포는 한 60조에서 10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은. 그런데 세포는 각각의 세포마다 이런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 얘를 교과서에서는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저 숫자가 세포 한 개당 10만 개가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뭔가 반건강의 상태라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저 당사슬의 숫자가 현대인들은 한 3, 4만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리고 중대 질병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저 당사슬의 숫자가 10,000개 이하로 더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당사슬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연구를 보니까 당사슬은 이렇게 8가지의 성분이 한 몸을 이루면서 저렇게 흩날리고 있으면서 내 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는 일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얘가 당사슬이죠? 얘 당사슬인데 얘가 하는 일이 인지, 얘가 적인지, 아군인지,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내 몸에 유익한 영양인지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는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면역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끼리의 무조건적인 대화를 이 당사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우리의 세포를, 몸을 정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자연 치유력이라는 이 당사슬이라는 부분이 바이러스를 인식을 하고 얘가 세포 단위에서 면역을 해낼 때 우리 몸은 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거지, 백신이 지금 지켜줄 수 있다는 거 아닌 것은 뭐 신문이나 뉴스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놨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지만, 그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그 백신은 지금 안정성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임상을
임상을 하고 있는 거라고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된다면 정말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걸 찾은 사람들은 메나테크의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메나테크는 이 당사스를 구성하는 이 8가지 성분을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제품에 고스란히 담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엠브로토스 라이프라는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가 아무리 온다 하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을 못 나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사실 두렵지 않았어요. 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 글리코 영양소인 엠브로토스 라이프가 어떻게 우리 몸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거는 특허청 자료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초대하신 분에게 특허청 자료를 하나 달라고 하셔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보면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하나도 없이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부분들을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의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한 어떤 발견인지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의 4대 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많이 아실 거예요. 천연두라는 게 과거에 굉장히 사람들을 위협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이도 사망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상처가 피부로 많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변에 얼굴에 곰보라고 하죠. 곰보이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천연두를 알았던 분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제1 의학혁명에 의해서 천연두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나온 게 1929년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이 나오면서 그동안은 감염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어떤 수술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의 대부분 죽는 게 감염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면서 감염의 수술이나 어떤 상처로 인한 감염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부분들이 혁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실 혁명이죠. 사람의 생명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페니실린이 너무 많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균들이 자꾸만 발생하면서 이제는 감염이라는 것이 꼭 그런 감염이 아니라 다른 변형된 부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더 많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혁명이 DNA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되었어요. 우리 몸의 정보, 우리 몸의 유전 정보라든지 우리 몸의 이런 비밀을 캐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을 한 거였죠. 그게 DNA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되면서 제3의학혁명이 이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4혁명이 글리코 영양소의 발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DNA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무조건적인 어떤 기능들, 우리는 한 번도 내 몸이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내 심장 박동이 뛰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아도 내 심장 박동은 뛰고 있고요. 내 체온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내 체온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많은 균들이 내 몸에 들어오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 몸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조건적인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DNA에 대한 이런 정립만 가지고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 기능에 대한 것을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이 논문들이 발견이 되고 발표가 되고 노벨 생리학상을 6번 이상이나 받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 몸의 그런 무조건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이해가 됐던 거죠. 이게 바로 제4의학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4의학의 혁명인데 이것이 너무나 놀랍게도 메나테크라는 이 회사가 그 의학의 혁명의 그 제품 그것을 독점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뭐 오메가3, 단백질 알고 있었어요. 그런 차원의 영양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우리가 몰랐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것도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접하지 않는 그런 청정 지역에 있는 식물, 이런 곳에서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내고 이 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2003년도에는 MIT 공대가 발표하는 10대 신기술,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에 글리코 영양소가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2004년도부터는 PDR을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오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알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사람들은 보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잘 찾아요. 서치를 해요. 정보를 찾는 기술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제는. 예. 그래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보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초등학생들이 답을 올리는 네이버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사실 답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보를 제대로 찾는 사람들은요, 그런 곳에서 정보를 찾지 않아요. 제대로 된 분들은요, 뭐 영어도 되고 뭐 다 되겠죠. 지식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보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정보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위키백과 정도는 들어가서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스닥에 들어가셔서 엔텍스라는 저희 회사에 들어가셔서 모든 히스토리 다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특허 분쟁 소송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저희 제품을 먹고 병이 나았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이게 프로시딩지를 발표하고 하면서 그게 약사법에 위반이 되어서 그게 과대 광고로 되어서 저희가 벌금도 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그 나스닥에 들어가면 다 내용이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진짜 왜 이런 스토리가 있고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스폰서님에게 여쭤보시면은요,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지혜로운 정보 파악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나텍은요,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네요. 메나텍은요,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이다. 또한 전 세계 영양 실조 아이들을 해결하는 미션을 회원들의 소비를 통해 이루어가는 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메나테크는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는 물질을 의미하며 그 먹거리들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나와 있죠. 2006년 나스닥에 엔텍스라는 걸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포브스지에 메나테크는 한 해 200대 최고 중소기업 안에서 5번째로 선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비즈니스 위크지에서 이렇게 최상위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다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스토리가 다 나와 있죠. 히스토리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사업의 형태가 사회적 기업이에요. 아까 여기 영양 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는 M5M이라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산업 분야가 의학 대체 웰니스입니다. 그냥 조금 내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식품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의학 대체 웰니스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데 저희는 그냥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과학을 하는 회사입니다. 메나테크는 과학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과학적인 기반 위에 이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분들에게 저희 메나텍 제품을 가지고 그들이 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상을 가지고 저희가 또 제품 개발에 함께 힘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전 세계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글로벌 과학자문위원회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메나테크를 지킬 것이다.
우리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키지 못하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의학의 제4혁명으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메나테크의 이 제품이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회사를 지키고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저희의 제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이 이미 마침표를 찍은 부분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대기업에서 아예 공채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뽑았던 그 대부분의 일들을 이제는 사무 자동화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대기업에서 공채를 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카이레일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됩니다.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직장 생활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젊은 층들도 많이 있어요. 그들과의 사고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과거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직장에서 버텨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분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요, 그게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안 버텨내는 거예요.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의 시대는 열심히 일만 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생각의 판도가 달라지는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직업의 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판을 바꾼다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업의 판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시대 변화에 맞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서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서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구매할 때 회사에서 직접 제품을 받아요.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직거래죠. 회사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 환원을 하는데 다운라인 전체에서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 회사는 보너스를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판매가 아니에요. 판매는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골드피디지만 제가 지금 이 매출이 올라오는 거, 제 소득이 제가 혼자 판매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잘 짜여진 플랫폼 속에서 그 전체의 다운라인의 유통이 되는 그 소비의 이 보너스가 저에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을 복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프로슈머와 프로슈밍에 대한 얘기를 했죠. 프로슈머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고 소비자의 역할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엄격한 분화가 해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소비자이면서 사업자인 거죠. 근데 저희가 집에서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어. 이 제품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을 계속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회사는 저희들의 그런 요구도를 받아가지고 또 제품 개발을 하고 제품 생산에 함께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 참여를 하는 거죠. 제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는요, 샴푸라든지 린스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주방세제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정말 여러 가지 합성 제품이 너무 많이 섞여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회사가 저희들에게 그것을 제품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준 거죠. 이것처럼 소비자가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유통과는 달리 소비가 수입이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현명한 소비자가 나온다고 했어요. 대기업의 어떤 그 광고라든지 대기업의 어떤 물질의 공세에 저희가 매일 당하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현명해지면서 나 왜 대기업만 그렇게 해야 돼? 나도 나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어. 한번 만들어 볼래? 우리가 같이 어떤 연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가치관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이 생산과 이런 부분들이 참여를 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의 모임이 곧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거죠. 미국은 일찍 클린턴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본인이 재임 시절에 본국의 중산층이 무너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국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중산층을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미국의 직접 판매 협회에 본인이 고문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연두 교실을 한 거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고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이면서 유용한 유통사업을 한 여러분에게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통해 전폭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너무 모든 게 클리어해요. 100% 오픈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도 다 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점점 발전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득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세제 국가에서 볼 때는 세금 부분이 투명하게 들어오는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지만 선진국은 이미 이 여기에 대한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희 메나텍의 이 제품, 이 부분이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저희 메나텍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회사예요. 회사만 글로벌 회사가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 자체를 글로벌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오늘도 오면서 뉴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지금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인구 지진 현상이 곧 올 거라고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섬뜩하더라고요. 인구 절벽도 사실 심각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인구 지진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게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을 볼 때 우리나라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75만 명의 75만 명 맞나요? 75억의 그 인구들에게 이 비즈니스가 전달된다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의 확장성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 전반의 자동차 산업은 1800조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20세기 후반의 IT 산업, 요거는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IT 산업이 3800조 시장인데 21세기의 웰니스 산업 시장이 8000조 시장이라고 예상을 전부 다 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8000조 시장이 아니라 계산도 안 되는 이 경의 단위로까지 올라간 게 웰니스 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사람들이 이 면역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올라갔고 생존권,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에 대한 생각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골드만삭스에서 얘기를 한 거죠. 지배적인 업계의 두 개 메가 트렌드가 골드만삭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건강과 웰니스 산업. 이게 인구 고령화 또 다양한 웰니스의 어떤 선택
약 대신 천연 영양 보충제가 나올 것이고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람들은 웰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질 건데 거기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함께 결합이 되면 사실은 빅뱅의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골드만삭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글리코 영양소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게 되면 이것은 정말 골드만삭스가 얘기한 이 빅뱅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거역할 수 없는 건강 및 웰니스 어떤 산업의 흐름을 저희가 주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바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입니다.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라는 거는요, 글리코 영양소를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지금도 글리코 영양소는 정보예요, 정보. 거기에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아직도 인식이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글리코 영양소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났다는 것은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로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 한 20년 했죠. 20년을 하면서 저에게 늘 한 가지 질문이 늘 문득 들었어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직장 생활이 지금 현재로서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어떤 가치는 피크 타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도 나이가 들고 어떤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할 거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가치가 떨어질 텐데 정말 내가 나이가 들어도 계속적으로 나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그게 제가 직장 생활 거의 마지막 한 5년 타임에 그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그냥 방법은 없었어요. 방법은 없었지만 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변화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제가 맨 처음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저도 약간 안정을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변화라든지 변혁이라든지 막 도전의식 이런 부분들이 별로 약한 사람이라 새로운 도전이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생각들을 가끔씩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작은 변화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메나텍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나게 됐거든요. 메나텍 비즈니스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도 사실 선입견,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선뜻 다가가지를 못했어요. 아이템 글리코 영양소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제 마음에 이거 좋기는 한데 내가 이거 어디 갖다 팔지? 나 못 팔겠는데? 이 두려움이 저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적으로는 계속 그냥 밀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이 자꾸만 거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메나텍이라는 비즈니스를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작을 했을 때 저에게 정말 힘을 주는 내용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말 진짜 내용을 알게 됐던 거죠. 저는 계속 여기서 생활했었어요. 여기서 생활하면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일은 없을까? 나도 나이가 들면 내 가치 떨어질 건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여기서 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뾰족한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제 첫 번째로 변화를 주었던 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회사를 간 거예요. 자영업이죠.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이었어요. 거기 셀프 인플로이를 가니까요. 처음에도 힘들었어요. 거기서도. 한 6개월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일을 만들어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다행히 잘 적응을 해서 좀 잘 지낼 수가 있었어요. 소득도 괜찮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 일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던 거예요. 이 자영업을 해보니까 그 자영업의 그 한계를 또 이때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보니까 셀프 인플로이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메나텍 비즈니스를 만나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 비사부면에 어느 정도 와가지고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부자들은 시스템을 항상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자들은. 우리와 달리. 그렇다면 부자들은 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이 세 가지를 한대요. 만들거나 직접 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주변에 브레인들이 있어서 이 자산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내가 프랜차이즈처럼 이 그 시스템을 사거나 아니면은 활용해야 되는데, 메나텍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감사하게도 이 1번이나 2번이 아니라 내가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배워서. 이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부자들은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가난에 대해서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이 왜? 난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사고방식의 문제였지? 보니까요,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어떤 패턴의 길이 들여져 있대요. 두려움과 욕심. 그 두려움 때문에 시급이 높은 직장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월급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뭔가를 사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의 마음이 뺏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 생활하고 내가 왜 돈을 벌지? 그것은 내가 이렇게 그냥 뭔가를 내가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장을 다니고 월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월급이 들어오고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돈만 많은 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요, 가난해질 줄 모른다는 생각에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결국 벌면 벌수록 잃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돈에 나는 집착이 없어 말하는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STP를 하거나 얘기를 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난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의 그 깊숙이 내면에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동기를 보면은요, 사실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직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결론은 들여다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포장하기 위한 거지 정말 깊숙한 내면에서는 돈에 대한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감정에 이끌려 직장을 구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아니라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제하는 방법. 그리고 가난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두려움과 무지 때문인데, 이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들의 소득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대한 소득의 원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이 소득의 원천이 내가 그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의 원천인지, 아니면 계속 그 두려움 속에서 내 그런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소득의 원천을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원천이 과연 진짜 노동소득, 내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냥 방법으로 하는 노동소득인지, 내가 그 두려움을 벗어난 그 소득이 정말 꾸준히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인 그 권리소득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챙겨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은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이 시간을 다르게 쓰거나 사는 곳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면 결코 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된다라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함께 저희가 이 인생을 바꾸는 이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팀과 함께 이 부분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왜? 파킨슨은요, 우리의 이 생각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속에서 진짜 소득의 원천과 내 깊숙한 내면의 소리들을 듣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함께 있을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팀과 함께 우리는 이 보상, 소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많지 않아요, 메나텍은. 소득의 종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얼마든지 내 소득을 내가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소득을 계산해서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가 나올 수 있는, 얼마가 정도가 나오는지 계산이 다 될 정도로 굉장히 투명하고 심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나텍의 비즈니스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사업자들은요, 매출에 의해서 즉각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소득이 들어와요. 서울의 저 이성자 사장님 딸 정혜진 씨가 그냥 엄마가 이 비즈니스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어요. 계속 반대를 하고 있다가 본인이 이제 제품 경험, 아들이 연골이 찢어지면서 이제 제품 클린을 하면서 제품의 확실성, 어떤 탁월성을 이제 딱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클린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친구들이 물어오는 거예요. 너 한 거 나도 하게 해줘. 그런데 이분에게 소득이 자기가 별로 한 거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먹고, 자기 아들 먹고 그랬는데 소득이 한 60만 원 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특히 그 아들, 연골이 찢어진 그 아들이 엄마 소득이 이렇게 들어왔다니까 걔가 엄마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 그러면서 엄마 그전에는 회원 등록한데도 안 한다고 했어요, 걔가. 회원 등록 할머니가 필요하니까 회원 등록 좀 하라고 손주에게 얘기했더니 할머니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쨌든지 엄마가 지가 이제 클린을 하면서 회원 등록이 돼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소득 받았다고 하니까 엄마 나도 돈 벌게 해줘. 나 군대 갔다 와서 나도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아마 ED 지급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요, 진짜. 그래서 저희 소득은 초기에 내가 먹고 함께 할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그 소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초기 사업자들에게 이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건 매출에 대한 이제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는 리더십에 대한 소득이에요. 내가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라 내 파트너를 도와서 그들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그들이 시스템적으로 그 사업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리더십에 대한 소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풀 보너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배당 소득 같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글로벌 전체 26개국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전 세계 매출의 1.5%를 기금화해서 브론즈 PD,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여를 한 사람들 브론즈 PD라고 보는 거죠. 그 브론즈 PD 이상들에게 지분을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배당 소득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아까 말한 노동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권리 소득으로, 인쇄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돌아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저희의 소득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전업을 해서 일을 했거든요. 전업을 해서 일을 했을 때 실버 ED를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지금 다른 데 가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이거 몇 배는 벌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이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냥 직장 생활에서 나오는 노동 소득과 동일하게 그냥 본 거예요. 제 그때 수준이. 그런데 그때는 애기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점점 안정화되면서 소득이 커지는 이런 부분들은 느껴봐야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요. 최소한 저희가 어디 나가도 연봉 억대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브론즈 PD 정도 되시면 억대 연봉이 됩니다. 브론즈 PD까지는 정말 이런저런 내 생각 내려놓고 한번 스폰서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본다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여기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나텍의 비즈니스는요, 굉장히 쉽고 빠르고 파워풀하고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다른 회사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저희 회사의 그 셀리브리티지, 1년에 두 번 정도가 나와요. 2번 정도가 나오는데, 셀리브리티지를 보면은요, 직급자들이 이름이 쫙 나와가지고 있어요. 그 사진이랑. 그걸 보면, 시간에 따라서 그 셀리브리티지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골드 됐는데, 어느새 이분이 PD였네? 이분이 또 어느새 보니까 브론즈 PD가 되고, 실버 PD가 되고, 골드 PD가 되고, PPD가 되고, 이게 쭉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되게 이게 차곡차곡 셀러브리티지 꾸준히 모아서 한번 보시면은요, 사람이 성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희 회사의 보상이 이렇게 성실하게 시스템적으로 일만 하게 된다면 시간의 문제이지 얼마든지 누구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저희는 이 보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또 똑같은 말을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매력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그냥 아주 정상적인 아주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닌 가치는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액수로 평가할 수 없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을 변화시켰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나텍 사업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TLP,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 저희가 TLP가 나오면서 정말 비즈니스가 굉장히 한눈에 보이게 됐어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TLP는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가지고 만들어서 컨텐츠를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하는 회사는 아무데도 없어요. 저희 지원 그룹이 유일하게 진짜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를 지금 만들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TLP가 이렇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걸 적응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왜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면요. 5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지금 저희가 한가운데 있고요. 5차 산업혁명이 벌써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5차 산업혁명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개인의 참여라는 거예요. 대기업의 참여가 아니에요. 개인의 참여고요. 문화적인 역량이나 컨텐츠, 스토리 역량을 가진 그 개인의 힘이 모아져서 대기업 플랫폼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5차 산업혁명의 그 화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컨텐츠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지원 그룹 같은 경우는요, 이 TLP라는 컨텐츠와 함께 저희 마이스토리, 그리고 우리의 이 문화, 서로 정말 도와주고 협동하고 팀워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문화적인 이 힘들이 대기업 플랫폼만큼의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이 된다라고 이미 세상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지금 이 비즈니스를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 TLP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정말 건강과 재정의 이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비즈니스, 어떤 내용이든지 처음에 세상에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맨 처음 한 2.5%는 선도 수용자라는 거예요. 아주 초기에 이 기술, 이 정보를 알아보는
선도 수용자들은 한 2.5% 아는 그 단계가 선도 수용자 그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점점 알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13.5%, 한 16% 될 때까지가 선각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초기에 이 기술이나 어떤 내용들을 이걸 알아보고 그들이 그것을 먼저 수용한 사람들이 한 16%는 거예요. 그런데 16%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대중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그 대중화가 이제 초기 대중이 있고요, 후기 대중이 있고, 맨 말기 수용자가 있어요. 거의 80% 이상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게 말기 수용자들인 거죠. 저희 메나텍은요, 지금 아직까지 선도 수용자입니다. 기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그만큼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선도 수용자들은요, 힘과 에너지는 많이 듭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는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M5M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명이죠. 지금도 만 5세 이하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5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 회사가 그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명의 사업자와 500만 명의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제품을 구매해서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에게 이 영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스마일이라는 곳은요, 저희 회사 M5M 재단에다가 아마존 스마일에서 나오는 그 매출의 5%를, 이익금의 5%를 M5M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회사가 M5M 재단을 아주 성실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가치 있는 일, 세상에 없던 가치 있는 일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